just can't imagine this place has a future. 흔히 동남아시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란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면 최근엔 성장 잠재가 높은 지역, 투자가 몰리는 지역,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으로서 그 느낌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2억 7천만 명의 세계 GDP 순위 15위,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5%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니는 전세계 선진국들의 자본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이며 한국에도 최대의 무기 수출 대상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싱가포르와 중국이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인니에 투자할 만큼 인니는 성장 잠재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심각한 위기들이 속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인니는 직면한 위기 앞에서 결국 수도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조코이 대통령은 2024년부터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이곳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인데 도대체 인도네시아와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인니는 수도까지 바꿔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요? 1949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 자카르타는 줄곧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기능해왔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오늘날의 세계 15위 경제신흥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자카르타와 자바섬은 인니의 경제 중심지로서 막대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바섬에만 전체 인구의 60%인 1억 5,6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에는 66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무려 1,06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605제곱킬로미터 면적에 98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카르타도 서울과 유사하게 심각한 인구 과밀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아주 작은 문제로 시작했던 부작용들이 어느새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합니다. 섬 개수만 약 17,000여 개에 달함으로써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섬으로 조각조각 쪼개져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인해 인니는 당연히 섬마다의 경제적 격차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자바섬과 자카르타의 집중 개발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크게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자바섬은 전체 인구의 60%가 살고 있으며 국가 경제활동의 절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곳 칼리만탄은 자바섬에 비해 4배가량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 비중은 10분의 1도 채 안되며 인구 또한 자바섬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심각한 인프라 차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과밀화로 인해 자카르타는 심각한 교통혼잡, 대기 및 수질 오염, 환경 파괴를 야기하며 주민들 대다수가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오염, 교통혼잡 같은 문제들은 다른 신흥국들의 수도에서도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를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납득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도 끝끝내 수도 이전에 실패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자카르타가 가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연 무엇인 걸까요? 사실 자카르타에게 있어서 앞선 문제점들은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도시 자체가 실시간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 이곳 자카르타는 홍수 때문에 도시 곳곳에 물이 범람하며 이미 2007년과 2020년에만 각각 수십만 명의 이재민과 수십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애초에 자카르타는 그 위치 자체가 삼각주 범람원에 놓여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백화점 같은 상업지구나 주거지역 건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베어내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덮어버리니 홍수 문제는 해결은커녕 더욱 심각해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은 고작 60% 수준으로 인구 대비 물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수도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내 대수층의 물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인구의 물 수요와 더불어 산업적 사용으로 인해 대수층의 물이 뽑혀나가는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대수층의 감소는 토양에 대한 지지력 상실로 이어져 도시 자체를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대수층은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더 많은 주택, 더 많은 상점, 더 많은 거리의 수요는 도시의 난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개발은 지면을 모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는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개발은 빗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심각한 홍수 피해까지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자카르타의 북부 지역은 연간 최대 25cm씩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마다 1m가 내려앉고 있다는 뜻이죠. 자카르타의 역대 지반 침식 통계를 보면 침식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자카르타는 이미 도시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향후의 홍수 피해와 바닷물 범람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반 침식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며 자카르타의 침수 속도를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북부 해안지대는 바닷물 침수로 인해 거리 곳곳이 물에 잠겨 있으며 배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이며 그 범위는 점점 더 내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 인이 정부는 북부 해안지대에 대형 방파제를 설치하기로 결정 내렸는데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급기야는 방파제마저 지반 침식과 함께 가라앉음으로써 자카르타의 어두운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You just can't imagine that this place has a future. 이러한 현실에서 인도네시아 반둥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지반 침식과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까지 북부 자카르타 전역이 바다 아래 잠길 것이라는 참담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통체증, 주거지역 부족, 환경오염, 물 부족, 지반 침식, 해수면 상승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 수도 이전이라는 거대한 담론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6일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행정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곳 칼리만탄 지역은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보다도 인도네시아 영토의 중심에 가까우며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보다 훨씬 넓으며 지진과 화산의 위험도 자바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칼리만탄으로의 신행정 수도 건설 비용은 원화로 약 4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원래라면 2020년부터 착공하여 2024년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로 인해 공사는 미루고 미루어져 결국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캠페인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국회 승인을 받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파괴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자카르타를 뒤로한 채 또다시 동칼리만탄의 열대우림을 대거 밀어내고 대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자카르타의 난개발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자카르타는 기존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금융,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자카르타의 많은 경제활동 인구를 빠르게 분산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시민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도시 자카르타의 위기가 더욱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